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마크로스 플러스의 YF21. 와우! 작년 1월달, 23년 1월달에 YF19가 발매되고 1년 만이죠. 1년 만에 YF21 라이벌 기체가 발매가 됐습니다. HG로 발매는 24년 1월 20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4,300엔입니다. 박스도 꽤 두껍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역시 HG답게 파츠 교체식으로 모듈식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파츠의 조합으로 이제 변형을 하는 파이터 모드, 거워크 모드, 배틀로이드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파츠 교체식이다 보니까 프로포션도 굉장히 잘 나온 그런 프라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발매한 YF19랑은 이제 라이벌 기체인데다가 이 마크로스 팬분들 사이에선 이 마크로스 플러스 자체가 굉장히 또 이제 숨은 인기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YF19랑 YF21을 약간 건담으로 치면은 거의 뭐 뉴건담과 사자비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마크로스 플러스 되게 재밌게 봤던 데다가 기체들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 액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마크로스 팬분들 중에 플러스를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개봉까지 했었으니까 두말할 거 없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고요. 아무래도 YF19보다는 뭔가 많다라고 느껴져요. 일단은 건포드 같은 경우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다가 수납형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무장만 해도 개수가 좀 되고, 그게 아니라도 파이터 모드가 될 때 사용할 외장 파츠가 좀 더 있기도 하고, 건포드가 양손에 들리다 보니까 무장손도 한 쌍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럼 구성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스티커. 원래는 네이머실 하나만 들어갔었다면 이번에는 호일실이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이게 품질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반사 번쩍번쩍한 그런 호일실이어야 하는데 뭔가 이제 유광보다는 반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뭔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는 스티커는 한 세트가 남아요. 그러니까 색깔 보면은 좀 진한 거랑 좀 연한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물론 이 스티커 안 붙여도 상관없긴 하지만요. 외형 보면서 봅시다. 그리고 네이머실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근데 뭔가가 새로 추가됐어요. 지금 5번 스티커가 요 테두리, 하얀 색깔 테두리 있죠. 이거를 먼저 붙이고 1, 2, 3, 4번에 걸친 이 스티커들, 넘버링이죠. YF21에 21번 이 넘버링을 붙이는 이 가이드실입니다. 이 테두리만 먼저 붙인 다음에 이 테두리 안에다가 이 스티커들을 붙이고 이 테두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틀로이드 머리에 붙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포드. YF21 같은 경우는 건포드를 한 쌍 양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자루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특징 중 하나가 형태죠. 삼각형 모양의 좀 두꺼운 느낌의 건포드입니다. 두께감 확실하고 위아래도 높이도 확실하고, 거기다가 잘 보면은 이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거기다가 손잡이에도 방아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의 노란색은 네이머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포드, 이쪽은 수납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포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에다가 안쪽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형태로 해서 이게 수납할 때 이제 기체 밑에다가 또는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역시나 끝부분에는 네이머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조그만한 걸 붙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핀포인트 베리어 펀치 이펙트. 이거는 앞에서 발매한 이제 YF19 거랑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회오리 방향이, 이 뭔가 휘날리는 이 방향이 반대다. 디테일 자체는 딱 진짜 정반대로 돌려놓은 것 같은,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안쪽에 주먹에 장착하는 조인트도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딱 좌우 대칭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부러 또 이렇게 반대로 돌려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건포드용 손이 한 쌍 들어갑니다. 건포드가 2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양손에 쓰기 때문에 요 검지손가락 살짝 튀어나온 걸로 해서 한 쌍 들어갔는데, 손목 조인트의 위치가 살짝 바깥쪽이잖아요. 건포드 자체가 좀 뒤로 길다 보니까 이렇게 조인트 모양이 됐더라고요.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도 꽤나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의외로 디테일하네?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액션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쫙 펼치고 살짝 구부린 형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들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반 커버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립할 때부터 나는 골반에다가 스탠드 조인트 구멍 있는 거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쓸래 안 쓸래를 선택 조립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조립하고 나서도 이제 교체는 가능한데 일단 저는 디스플레이 조인트 형태로 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거워크 파이터 모드에서 사용할 기수입니다. 기수 자체도 꽤나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디테일도 괜찮고 앞부분에 빨간 부분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기도 하고 분할도 좋고 디테일도 좋고, 거기다가 뭐 마킹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기본 마크라든가 아니면은 이 콕피트 주변에 이 파란 색깔 테두리 정도 딱 스티커 요 정도만 붙고 나머진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들이 다 분할입니다. 요거 좀 놀랐어요. 이거 잘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캐노피 부분에는 평광 사출 역시나 사용을 했고요. 이 주변에 있는 클리어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열 수 있는데 열어보면 짠! 콕피트의 내부 디테일과 함께 파일럿 피규어 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유의 그 집중하고 있는 듯한 그 포즈 있죠? 주먹을 맞대고 엄지손가락을 맞댄 그 포즈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복장 자체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군이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죠. 그리고 기수의 바닥 쪽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패널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이터 모드 전용 파츠인데 파이터 모드 때 이제 바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m 구멍이 뚫려 있다던가 주변에 뭐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몇 군데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변형할 때는 하체를 대체하는 파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파이터 모드용 커버 파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파란색 파츠 위에다가 이 노란 색깔의 네이머 실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각진 부분에 붙이는 거라 접어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이 특히나 이런 모서리 부분이 스티커가 금방 훼손이 되지 않을까, 칼선이 나 있는 걸 이게 접어 붙이는 거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죠. 그 외에는 랜딩 기어 포함이 됩니다. 이따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조립을 완료하면은 배틀로이드부터 완성되기 때문에 일단 배틀로이드로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YF-21의 배틀로이드 모드, 제가 만들면서 좀 놀랐던 거는 상상 이상으로 분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란 색깔 부분은 다 분할되어 있어요. 고장 단짝인 YF-19 이사무 YF-19 발매했을 때도 와, 잘 만들었다, 이것이 HG의 저력인가 막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YF-21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네 막 이런 느낌도 있기도 했고 참 재밌게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또 단짝 아니겠습니까? 단짝이자 친구이자 뭐 그런데 또 이게 안 어울리는데 둘이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둘은 마크로스 팬들에게 있어서는 건담으로 치면 거의 뉴건담이랑 사자비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인기, 그 정도의 뭐 디자인, 그리고 구조 자체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많은 마크로스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카들이라, 그런 기체들이라, 그래서 HG로 좀 먼저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배틀로이드 모드 상태에서는 이렇게 둘이 비교했을 때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비슷해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0일만 딱 보더라도 프로포션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한 게 특히나 흉부에 있는 이 기수 부분이죠. 이게 배틀로이드 때는 짧은데 그 파이터나 거워크감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만 비교해도 교체 파츠랑만 비교해도 길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변형일 때는 어디 하나가 뭔가가 어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파츠 교체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것도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더라도 보통은 마크로스의 이런 기체들이 배틀로이드가 되면은 등짐이 거의 없어요. 백팩이 거의 없는데 YF-21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거대하게 백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YF-21은 이 백팩에 들어갑니다.
뒤에 있어요. 엔진이 원래는 이 다리가 엔진이거든요. 원래 보통의 뭐 VF1 아니면 VF25 막 이런 것들은 다 다리가 엔진인데, 그래가지고 실루엣 자체가 좀 독특하죠. 다리도 얇고,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발키리라든가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생긴 거 자체가 뭔가 바이저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게타로브로 보는 것 같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요 호일 실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스티커의 색깔이 다른 게, 조금 더 연한 게 한 세트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스티커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이 안에는 클리어 그린과 클리어 레드로 이미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림자지고 하니까 클리어 파츠 자체가 좀 색이 죽을까봐 그냥 호일 실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티커 안 써도 된다. 그 외에도 얼굴 양옆으로 안쪽에 작은 회색깔 디테일 파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놀란 거는 요거죠. 노란 색깔이 다 분할이다. 요 라인마저 다 분할을 시켜놨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잘해준다고.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안테나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네이머실 중에 요 테두리라는 거, 가이드 스티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머리 옆에 붙는 21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다 이제 깔끔하게 형태에 맞추어서, 간격에 맞춰서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 스티커인데, 와, 아이디어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으나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이 가이드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가 집중력을 많이 요구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짜잘짜잘 이거 붙일 때 되게 지쳐 있어요. 나쁘진 않았다. 딱 요 정도? 그리고 뭐 네이머실의 성능이야 뭐 이미 와이프 19대 이미 봤으니까 좋고요. 색감 괜찮고 좋았어요. 그리고 몸통 부분도 기본적으로 요 파란색, 회색, 노란 색깔, 뭐 클리어 레드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틀로이드 때는 요 캐노피 부분이 클리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해준 것 같고요. 이 위에 마킹이 2개 붙는 것 정도입니다. 몸통에 따로 또 스티커가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골반 보면은 여기가 이제 3mm 구멍 뚫려 있는 파츠를 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구멍이 있는 거 쓸래 없는 거 쓸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멍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조립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려요. 정면에서 봤을 때 딱 이 기수 부분이 절묘하게 가려줍니다. 좀 측면으로 돌아가야 보이는 정도라서 뭐 생각보다 크게 눈에 띄진 않네? 막 요런 느낌이에요. 교체하려면은 어차피 골반을 한번 떼면 되는데, 가만 보면 여기 작은 돌기가 하나 보이죠? 일반 파츠에도 있는데 여기가 손톱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손톱을 걸고 이렇게 분해를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어깨 라인 보면은 여기가 인테이크 부분이에요. 이 파란색이 인테이크 커버고요. 그 주변으로도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위에 있는 노란 색깔 물론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뒤쪽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팔로 가면은 어깨 커버 부분에 이 검은 색깔 부분들이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검은 색깔 색 채우기용 스티커라서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에 있는 이 파란색 커버 조립하고 나면은 2개가 한 쌍이 정크로 남아요. 아니, YF21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왜 정크가 남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른 런너의 정크가 남아요. 매뉴얼에 보면은 A 런너에 있는 3번 파츠가 지금 정크로 남는 부분인데, 똑같은 파츠가 이미 C 런너의 23번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파츠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나중에 딱 이 무릎 외장이랑 요런 부분만 색깔이 다른 컬러 바리에이션의 기체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부에도 나름 중앙 부분에 이제 패널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큼지막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툼한 형태인데다가 이 회색 부분도 손목의 라인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고, 겉에는 날개가 달려 있죠. 이 날개도 여기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있는 무장 부분도 나름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기본 장착으로는 주먹손 조립을 해놨는데 이쪽 역시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들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런 디테일한 부분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아주 길쭉하죠. 전체적인 비중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의 길이가 다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골반이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에 올라와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을 느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쪽은 검은 색깔 라인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스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외장 부분, 아까 파이터 모드 전용 파츠의 요 하단부 이쪽에 해당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역시나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다리 쪽 가도 곡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아주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릎 외장 부분도 그렇고 정강이 라인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검은색이랑 회색 라인 부분이 여기가 발목 같은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서 발목, 이런 독특한 디자인도 되게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요. 이 검은색 부분도 지금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검은 색깔 동그란 부분도 다 파츠 분할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도 역시나 이제 디테일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참고로 이 발바닥 부분은 파츠가 좌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 부분, 백팩에서는 스티커 때문에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백팩에 보이는 모든 검은색 부분은 다 스티커 처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부분 다 좋습니다. 이 앞부분이 문제예요. 아예 회색부터 검은색까지 일체형으로 된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만큼은 파츠 분할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회색만 스티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면 검은색이 스티커든가. 두 개 통째로 스티커니까 이게 희한하게 곡면이 한쪽만 곡면이 아니라 약간 구체형처럼 앞으로도 살짝 곡면이에요. 그래서 쭈글쭈글 지금 벌써 지금도 쭈글쭈글한데, 아무튼 곡면에 붙였다가 쭈글쭈글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쭈글쭈글해지는 부분 제가 칼선 내가지고 겹쳐서 붙여놨거든요. 몇 군데는. 이런 부분은 약간 여긴 유독 여기가 오게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에 옆에 들어가는 검은색이나 검은색깔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깔끔합니다. 뭐 딱히 쭈글거리는 것도 없이 막 묻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백팩도 이 앞부분, 이 앞에 있는 회색깔 라인부터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덮는 부분까지도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특별히 어색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잘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외에 패널 라인 부분들도 보면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뒷부분에 들어가는 뭐 특유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가운데 날개부터 이어지는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노즐 부분이죠. 노즐 부분의 플랩도 세 군데 다 가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 다 이렇게 펼쳐주는 게 가능하죠. 참고로 이 노즐 부분이랑 이 발바닥에 들어가는 구멍은 다 3m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들 기본적으로 밑에서 보이는 3mm 구멍이 골반까지 5개의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요 조인트 여기다가 이 3mm 구멍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내부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잠깐 펼쳐보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날개 하단부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부터 보면은 목 자체는 기본 볼관절입니다. 볼관절인데 안쪽에 프레임이 쫙 하고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축관절이 2개 들어있어요. 안쪽에 하나, 목 아래에 하나 해서 볼관절까지 총 3개의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숙여주거나 들어주거나 막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돌아가는 데는 뭐 이렇게 목 좀 늘려주면은 뭐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뭐 머리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고 어깨 외장 따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안쪽에 이 관절 자체가 앞으로 뽑혀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이지만 좀 더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안쪽 몸통 쪽으로 해서 볼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더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 움직일 때 특히나 이 겨드랑이 기체 앞쪽에 들어가는 카나드죠. 작은 날개 부분인데 이거 안 건드리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얇은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파손에 우려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아무튼 간에 이 부분도 안쪽에 볼관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들썩이는 것도 가능해서 적당히 어깨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관절로 90도 정도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요 날개도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좀 더 주먹이랑 해서 처음이랑 다른 느낌 낼 때 이런 식으로 팔 회전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인데 여기서는 잠깐 백팩을 좀 뒤로 올려놓을게요. 이제 가동할 때 편하도록 해서
허리에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흉부 쪽에 하나, 허리 쪽에 하나 해가지고 이중으로 볼관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회전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들고 숙이고 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이 기수 부분이 가동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수 흉부 쪽이죠. 이제 기수가 달려있는 흉부도 보면은 기수 자체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비틀거나 들고 숙이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요. 여기저기 가동을 위한 볼관절 이런 걸 많이 넣어놔가지고 생각보다 막 상체 많이 숙이고 많이 들고 많이 꺾고 많이 돌리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놓은 부분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허리 부분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볼관절이래 가지고 나중에 헐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튼튼하다, 타이트하게 되어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백팩을 다시 내리고 돌려보더라도 허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관절,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쓰고 있거든요. 안쪽에 볼관절 쓰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 축관절로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주는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살짝 위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스커트 같은 건 없으니까 다리 들어 올리는 건 뭐 당연히 엄청 들어지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부도 존재합니다. 바깥에 있는 스커트 부분 역시 이제 볼관절 연결로 되어 있고요. 가만 움직여보면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무릎 안쪽의 디테일도 살짝씩 드러나는 게 특징이고, 발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볼관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뻗거나 굽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꺾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특히나 거워크 때문이라도 발을 펴는 부분은 꽤나 많이 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다리 비율상 허벅지가 굉장히 짧고 무릎 아래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무릎 꿇긴 조금 힘듭니다. 보면은 지금 무릎은 떠 있고 스커트 가지고 지탱해놨어요. 무릎은 떠 있습니다 지금. 그치만 이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바닥에 세우기 전에 그럼 건포드를 가지고 와서요, 이쪽 다리 옆에 있는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각각 장착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수납 형태의 건포드를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멋들어지게 소체를 세워주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몇 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한 건포드 액션 먼저 해봤습니다. 오른손에만 건포드를 들고 사격하는 모습, 역동적이게 이렇게 옆으로 딱 회피 기동하면서 그냥 빠바방 하면서 쏘는 그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이런 날렵한 액션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게 다리가 얇아서 그런가? 끝에가 뾰족해서 그런가?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포드 양손으로 들고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역시 막 건담에서 많이 쓰던 그런 라이플 액션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 이 포즈를 위해서 막 숙이고 돌아가 있는 이 허리, 이게 생각보다 이 배틀로이드용 이 허리 파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런 멋진 액션도 소화를 해주니까 확실히 역시 파츠 교체식인 그런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다음은 핀포인트 베리어 펀치. 안 해볼 수 없는 그 포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포즈로, 이런 구도로 놨다는 거는 바로 빠밤, YF19Y 대치 에피소드 중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 대치 구도를 만들고 싶긴 했습니다. 다음은 거워크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제 블록별로 이제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 전에 흉부에 요 인테이크 커버의 바깥쪽을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들리는데, 이 안쪽 들린 부분을 이렇게 손톱을 걸고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안쪽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양쪽에 커버 다 벗기고 백팩을 들어 올려서 락을 푼 다음에 이 흉부 안쪽부터 요 콕피트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요 골반, 허리 볼관절 부분 빼주고요. 이제 몸통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안 쓰여요. 먼저 목 프레임을 앞으로 쭉 넘겨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쭉 넘긴 다음에 이렇게 중간 관절을 들면서 뒤에 그럼 이렇게 조인트가, 조그마한 조인트가 하나 드러나는데 뒤통수에 있는 구멍과 함께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백팩을 들어 올려서 수평을 만들 때 여기서 어깨 라인이랑 딱 맞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펼칠 건데 이 상태면 안 펼쳐지니까 일단은
요 노즐의 앞부분에 있는 커버, 파란색 커버를 이렇게 옆으로 잠시 빼줍니다. 그 다음 날개를 펼치고 그리고 다시 껴주세요. 근데 이렇게 커버를 뺐다 꼈다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요 외장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전진에 있는 외장을 잠시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했다가 날개 펴고 다시 앞으로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체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하체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역각으로 꺾어주는 거죠. 위쪽 관절부터 써주는 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대로 이 외장 부분은 이 허벅지랑 수평을 이루도록 해주면 되고, 골반 부분 역시 이제 볼 조인트가 정면을 바라보도록 수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은 한번 쫙 펼쳐서 이제 땅에 설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 그 다음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상하체를 먼저 결합을 해주는데, 이 골반 뒤에 있는 사각 조인트가 요 백팩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여기서 팁이 있다면 이 허벅지의 볼록한 부분이 조인트 높이까지 안 올라오게, 이 높이에서 내려서 위치를 맞추면 좀 좋아요. 이게 다 나머지 장식들도 다 볼관절이고 허벅지 회전도 있으니까 이렇게 골반을 밑으로 정확히 이렇게 아래로 내린 다음 허벅지를 회전시켜서 위치 맞추는 게 좋거든요. 이러면 이제 조인트 부분에 이제 뭐 막히는 게 없죠. 그 다음 이렇게 골반을 끼워주면은 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술을 가지고 와서 끼워주는데 지금 감쌀 때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골반의 볼 조인트 감싸면서 요 흉부의 푹파인, 각진 부분이 있죠. 이 푹파인 부분에 채워지게끔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쪽에 회색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요 안쪽 홈이 맞게끔 껴줘야 돼요. 그래서 골반 피해서 잘 감싸면서 양옆에 위치 맞추면서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안쪽 조인트까지, 회색 조인트까지 맞추면은 탁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오면은 벌써 거의 끝났죠. 이제 여기서 건포드를 외장에다가 이렇게 수납 파츠를 이렇게 끼워줘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양손에 들어볼게요. 거워크 모드 완성! 이게 묘하게 납작한 이 느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길쭉하면서도 다리 나올 거 나와 있고, 완전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밑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이제 골반 부분이 좀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서 이렇게 좀 더 다리를 길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좀 더 그 설정화의 느낌을 살리려고 다리를 한번 펴봤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리고 YF19와의 간단 비교. 둘의 그 거워크 모드의 형태가 굉장히 독창적이어가지고 둘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간단한 공중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탠드 띄워서 한번 올려봤는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아까 골반에 있던 거 그대로 조인트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포징 취해놓는 요 구도도 꽤 괜찮죠. 거워크한테는 아주 적합한 구도가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은 리미터 해제 모드, 하이 매뉴버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뉴얼 상에도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리미터 해제 먼저 하래요. 이유가 어차피 파이터 모드 갈 때 팔다리 떼야 되니까 미리 떼고 미리 떼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파츠 순서상 이게 맞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볼관절 째로 그냥 빼주면 되고요. 마찬가지,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요 노즐 옆에 있던 커버 이제 벗겨줍니다. 이제 그냥. 그리고 다리도 요 볼관절을 그대로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백팩의 이 뒷부분, 아까 이 슬라이드 얘기했던 부분이죠. 뒤로 슬라이드를 쫙 가져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리미터 해제 모드 완성입니다. 이게 팔다리 다 뗐잖아요 지금. 그 스탠드 위에 올릴 때는 그대로 골반에 조인트를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팔다리 다 떼어내고 이 속을 비우고 리미터 해제 모드가 완료. 왜 이게 리미터 해제냐면은, 아까 배틀로이드 잠깐 설명할 때 일반적인 기체들은 다리가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YF-21은 엔진이 다리에 없다, 백팩에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팔과 다리는 데드웨이트예요.
필요가 없는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다 떼어내고 무게 줄인 다음에 최고 속력을 내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엔진은 이 뒤에 달려 있으니까 다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작중 마지막에 장렬히 요 갈드라고 하는 요 캐릭터는 이 리미터 해제를 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그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드를 맨 마지막에 하지 왜 중간에 있냐라고 한다면 이 골반 파츠 있죠. 이게 또 파이터 모드 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터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술을 잠시 뺐다가 이 골반만 제거하고 다시 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본체는 대기를 하고 이 파이터 모드용 커버 있죠?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내부에 이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팔에 볼관절을 끼우면서 딱 이 안쪽에 공간에 팔이 딱 맞도록 이렇게 위치를 적당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위치 맞춰줍니다. 요 라인 딱 맞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팔 포개주면서 팔 살짝 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요 외장 라인 딱 맞게 해주면 되고요. 물론 이제 손은 필요가 없습니다. 손은 빼주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또 이제 백팩 조인트, 내부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커버를 그대로 밑에서 씌워주면, 씌울 때 요 안쪽, 어깨 안쪽의 구멍에도 딱 락이 걸리기 때문에 요 라인 맞춰서 끼우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어깨 관절이었던 부분에 이제 전용 커버를 씌워줄 거예요. 양옆으로 다 커버 씌워주고요. 그리고 엔진 옆에 커버, 요것도 이렇게 다시 씌워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이제 수납 형태의 건포드를 양옆에 장착. 자, 이렇게 해서 파이터 모드의 완성. 아주 날렵하고 좋습니다. 거기다가 19랑 같이 두면은 꿈에 그리던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딱 이 구도.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이걸 HG로 할 줄이야.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요 바닥면 보는 게 맞겠죠. 바닥면 깔끔하게 이제 그 거대한 다리가 이제 사라지고 팔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고요. 외장 자체도 뭐 이렇게 라인도 딱딱 맞고 패널 라인도 적당히 들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옆모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고 라인도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특히나 이 옆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랜딩 기어도 꺼내봐야죠. 랜딩 기어는 날개 안쪽 커버를 벗기고 이 커버까지 쓸 거예요. 이 커버를 이제 뒤쪽 랜딩 기어에 끼워주고 그 다음 위치 맞춰서 끼워주고, 반대쪽 마찬가지 커버를 랜딩 기어에 끼우고 랜딩 기어 장착. 앞쪽 같은 경우는 파츠의 앞쪽을 누르면 뒤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뺀 다음에 랜딩 기어 파츠 장착. 짠! 이렇게 바닥에 세우기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군요. 여기서 캐노피도 딱 해치 살짝 열어가지고 딱 이렇게 파일럿 탑승하고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주면은 좋군요. 두 기체를 같이 이렇게 랜딩 기어 해서 바닥에 세워 놓는 것도 꽤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G YF21 리뷰를 해봤습니다. 프라모델 잘 나왔습니다. YF19 때도 잘 나왔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21도 잘 나왔다. 라이벌 기체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매치를 해준 것 같아요. 프로포션도 좋고요. 차라리 속 편하게 파츠 교체식으로 프로포션 다 맞춰가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액션도 괜찮았고 특히나 이제 리미터 해제 모드가 정말 멋있어요. 슈퍼로봇 대전 같은 데서 마지막 필살기로도 나올 정도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모드였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지만 일부 스티커가 저 백팩 부분에 들어가는 일부 스티커가 좀 아무래도 거슬린다. 이게 스티커가 쭈글쭈글 붙는 거 자체가 좀 이건 좀 같은 느낌? 대신에 머리에 들어가는 저 21 숫자 붙이기 위한 그 가이드 스티커 붙이는 건 좀 재밌었어요. 그치만 가이드 스티커 붙이느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티커 붙이는 그냥 가이드 없이 붙이는 거랑 비슷한 시간이 들어버리니까 뭔가 미묘한 느낌? 이게 맞나? 그래도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